자, 모아타운은 제가 뭘 했어요? 이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하고 이런 거 4개를 모아서 하는 곳인데 실제로는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대충 넘어갈게요. 근데 왜 이걸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재개발하는 거 있죠. 길 한 개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는 빌라들도 하고 주택지가 모이는 곳인데 30년 이상 되니까 재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여기는 집값이 4억 하는 층과 7, 8억까지 가요. 근데 이 도로 한 개 사이로 해서 옛날부터 위치가 더 좋았던 곳은 이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자기가 빌라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30년이라는 노블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좋았지만, 위치는 좋았지만 30년이 안 되니까 재개발 안 되니까 이 빌라는 그대로 사각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뭡니까? 곳들이 전체 서울 지역의 80% 중에 100% 중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30년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표를 모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아타운을 하는 곳은 즉 뭐냐면 단독주택지들이 모여있는 곳 중에서 빌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죠. 그거는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곳을 개발하고자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 바꾼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빌라 5층짜리 있죠. 5층짜리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660제곱미터 이하인 빌라 5층짜리는 노후불량도의 연수가 30년이 아닌 20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촌들이 있는 곳 있죠. 사업성 안 나오는 곳들이 모아타운다 다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전체 서울의 면적에서 17%인가 13%인가 17%가 30년 된 곳이고 나머지 위치 좋은 곳들은 30년 안 됐는데 이 한계에서 빌라들 모여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다가 야, 너 빌라 가진 사람들은 내가 20년을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후불량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말도 없이 투자자들이 모아타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냐면 모아타운이 필터링이 돼가서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되는 곳은 된다. 그럼 어디가 된다? 지하철로부터 500m 이내인 곳이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빌라촌들, 그 모아타운 중에서도 여러분들 임장할 때 항상 이 모양 있죠. 반지하에 이런 뭡니까? 물 차단막 시설이 있는 곳이 돼야지만이 말 그대로 뭡니까? 모아타운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서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진짜 할 수 있는 곳은 삼전동이 내가 봤을 때 거의 A급이 아니겠나. 분명히 송파구 쪽에서 이주 수요만 나오면 그래도 이주벽 어디 가겠어요?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가 좋은 삼전동 쪽으로 해가지고 몰릴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분명히 나는 뭐냐면 올해 말에 다 이주 나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올해 중순과 하순에는 삼전동 쪽에 역세권에 도심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스갯소리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모아타운은 정책적으로 완전히 빌라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요. 20년으로 줄여줄게요. 67%를 57%로 줄여줄게요.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하도 모아타운에 투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동의자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가 30년 이상 된 소유자가 3분의 2 미만일 경우는 불허한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를 많이 했으면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특혜를 줬는데 규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 갈 거다. 모양새가 바뀌어 간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정말 쏟기면 안 되는 부분이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그릴까요? 아니면 크게 그릴까요? 크게 그려야지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괜찮다고 해서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재동에 있는 시민숲역 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들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여기 어디입니까? 2구역만 1구역만 여기에 구역만 모아타운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곳에 가보시면 어떤가 아세요? 집 입구에다가 모아타운 반대라고 스티커 다 붙여놨어요. 여기는 위치가 좋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곳, 실제로 지정된 곳은 이 여러 개 구역 중에서 1구역만 지정됐고 이렇게 모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에 요런 데 있죠. 역 근처에 이 역 있잖아요. 역요. 역 근처에 있는 3구역 쪽에는 여러분 임장 가보십시오. 왜?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삼전동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옛날 서울에서 제 수업을 들으신 여자분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아톤을 말도 안 되게 크게 그린 거예요. 제가 보고 자문해달라고 하길래 갔는데 잘 보세요. 여기 기반시설인 도로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앞쪽에 있는 상가들 다 빼버렸죠. 그래서 노블랑 안쪽에만 했잖아요.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내 같으면은 이쪽이 도로가 세로 축이면은 이쪽은 일부 넣어야 돼요. 맞잖아요. 도로를 넓혀야 되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야 되고, 중간에는 빼넣어야 돼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그렇지 보세요. 조합원 수가, 세대수가 1728호예요. 2163호고요. 이 모아타운에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이 위에만 게 아니고 밑에도 있는 거예요. 또 밑에도 뭡니까? 도로배 앞에 다 뺐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맞죠? 여기와 여기 있으면, 이쪽이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요쪽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500m 이내일 것 같고, 요쪽 부분이 500m 이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블록을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2개 블록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여기도 지하철역이고, 여기 지하철역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A구역 쪽에는 이쪽 부분하고, B구역 이쪽 부분이죠. 다 C구역. 그러니까 B구역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전동에도 누가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 쪽에 투자를 해 보시면 잘 보세요. 삼전동이 위치 대비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요. 빌라 값이 천호동은 4, 5억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7, 8억 해요. 그 대신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 그러면 잘 보세요. 천호동에 1억이나 1억 2천 두고 들어갈래? 삼전동이 1억 5천 두고 들어갈래? 저는 1억 5천 두고 삼전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음 주에는 일 때문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다음에 진짜 여러분 오신다고 하면은 또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아요. 네. 그리고 보세요. 천호동에 제가 하고 있는 곳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곳 있죠. 여기 보이는 곳. 여기 보이는 곳이 중 S클래스가 아파트 만들어지고 해서 좋지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구역계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어요?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도로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 주택에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장사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또 술집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야, 난 재개발 안 해도 돼. 충분히 내가 주택을 상가를 바꿔버리면 수익성도 좋아. 그래서 이쪽에는 이 구역계가 나눠져 있는데 진짜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구역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구역은 그나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고 동네에 대해서 상공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암사역과 천호역 사이에 이 한강변으로 붙어있는 라인들 있죠. 이쪽은 천호 A1-1 있고 신통기획 있고 천호 7구역 뉴타운에 지금 다시 변경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천호 한강 구역이 저희 구역이에요. 제가 사무실까지 지금 꾸리고 있고 여기서부터 암사역까지 하는데 한 여기까지 500m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왜냐면 지금 그래요. 여기는 제가 하고 있는 곳이지만 사업이 확정된 곳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확정된 곳이 아니면은 제일 1번이 뭘까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구역들 중에서 지하철 여기 있잖아요. 최고 A급지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A급지. 왜 A급지냐? 지하철역부터 500m 이내에 포함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까지가 3종 일반 주거지예요. 나머지는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3종인 곳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들 보고는 이쪽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실제로 지금 어떤 물건 나왔냐면 분양가를 했던 3억 3천짜리 그 빌라가 있는데
그 매도인이 너무 급해가지고 3억 1천에 내놨는데 전세가 대비해봤을 때 한 투자금이 한 7, 8천밖에 안 들어가고 월세가 20만 원 나와요. 지금 뭐냐면 전세가를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120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중개업을 하는 거 아니지만 진짜 뭐냐면 초록동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잡으세요. 밀락동에 1억은 넣는 것보다는 초록동에 내가 봤을 때는 7, 8천 넣어서 월세 20만 원 받는 게 좋고요. 지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촌 내려와서 내가 정말 재밌는 걸 했던 게 뭐냐면 아는 지인 중에서요. 그 밀락동 횟집 있죠, 횟집. 장사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거기에는 6층을요, 그린생활시설을 말 그대로 두 칸으로 나눠가지고 숙박시설 있죠. 그걸로 바꿨는데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에 있는 곳에 숙박시설을 넣으니까 하여튼 매수를 했던 금액이고 인테리어 들어갔던 금액 대비해 봤을 때 한 달에 월 1천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딱 듣고 했던 말이 뭐냐면 천호동에는 한강이 안 보이잖아요. 한강 근처에 있지만 안 보여요. 하지만 또 동수도권 쪽에서 이게 뭐냐면 약간은 장기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렌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 엔드 조건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하나 천호동 매수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월세 2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그 외국인 숙박시설 그걸 해가지고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걸 할 경우에는 같은 층 있잖아요. 같은 층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아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소유자 중에서 한 명이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건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5천만 원 들이더라도 이걸 뭐냐면 에어비앤비보다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 보면 분명히 월세를 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저 매출을 한 200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월 수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200만 원씩 만들어지고,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집값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뭐냐면 재개발 진행돼 버리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에어비앤비든 뭐든 간에 유행이 있다 보니까 2, 3년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만 그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떻게 했어요? 재개발돼 버리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강의 자료 관계없이 말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아마 그 강 장군님이 제가 바쁘니까 강 장군님 보고 한번 오랬어요. 와서 이 부분을 좀 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유튜브를 찍어서 오픈해라. 이거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매력 있는 사업이다. 근데 그 분이 뭐냐면 대구에도 뭐냐면 아시겠죠? 대구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강이 없잖아요. 확 트여 있는 조망 있잖아요. 조망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그분이 올라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강동구에 아이파크라고 무슨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상업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식으로 된다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주상복합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분양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이 사기 분양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좀 붙고 올라나왔거든요. 저는 그곳을 가보려고요. 왜? 용도 지역이 상업지잖아요. 그 새 신축이잖아요. 그 용도상은 지산이니까, 지식산업센터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아까 말했던 외국인 그 뭐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볼까? 그걸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뭡니까? 제가 숙박업처럼 해서 등록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날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톡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진같이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난 그래요. 여기 내가 하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 가격이 있잖아요. 구리도 투자금 2억씩 들어가요. 그 내가 보는 강동구 천호동은 위치 대비했을 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아까 보셨던 길 건너편 쪽에는 지금 투자 금액이 진행이 되니까 2억에서 2억 5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기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